안녕하십니까. 국가데이터처장 안용준입니다. 통계조사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과 민원에 직접 답변드리고자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뵈었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일 저희 기관 이름이 기존 통계청에서 국가데이터처로 새롭게 바뀌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계조사관님이 방문하셨을 때 국가데이터처? 못 들어본 기관인데 가지 마시고 꼭 기억해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계조사를 가보면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에서 많이 하신 질문이 몇 개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왜 하필 우리 집이 조사 대상인 거죠? 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라도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며 조사를 해달라고 하면 비슷한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여러분, 복지, 주거, 육아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의 삶이 반영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산과 시간 관계상 우리나라 5천만 명을 모두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가구만 뽑아 통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뽑힌 대상을 표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표본은 어떻게 정하느냐? 우선 국민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이를 위해서 국가데이터처는 시도, 시군구 등 지역과 아파트, 주택 같은 주거 유형, 가구원 수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사 가구 수를 산정합니다. 조사 규모가 결정되면 가구를 구체적으로 선정하게 되는데요. 조사별 변수와 지리 등을 고려하여 고르게 뽑고 있습니다. 즉, 통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 대상 가구가 최종적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는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언론에서 취업률, 실업률,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수치를 산출하는 통계가 경제활동인구조사입니다. 이 조사를 위해 전국에 약 36,000 가구를 뽑아서 매월 15세 이상 인구의 고용 상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응답자 한 명이 평균적으로 약 630명을 대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 10명만 응답을 하지 않아도 6,300명이 누락되는 거죠. 만약 100명, 1000명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정확하지 않은 통계로 만든 정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나 한 사람의 정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시겠지만 수백 혹은 수천 명을 대표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의 응답이 매우 소중합니다. 지금까지 발전해온 국가정책의 중심에는 바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려주신 국민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통계조사원이 여러분을 찾아온다면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꼭 응답 협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궁금해하시는 점에 대해 이렇게 직접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